네, 증시 대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모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또 희망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혼재된 이벤트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부장님 정말 기다려 예. 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모건 스탠리 좀 희망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외국인들 수급 이탈, 그 걸음 좀 멈추게 할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못 봤는데 네. 내용이 어떤 거죠, 정확히? 이거 뭐 호퍼 수요는 그래도 좀 견조한 것 같은데 블랙엘에 대해서 좀 대량 생산이다라는 소식이 좀 시장 환호한 것 같더라고요. 호퍼는 괜찮고, 네. 그래서 그 마이크론이 조금 올랐군요. 네. 네네. 키 맞추기라고 보고요. 새로운 건 없네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대비했을 때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월화수가 지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좀 올라서 한 2%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화수. 이젠 엔비디아가 오늘 3% 올라서 한 1% 중반대 오른 거거든요. 키 맞추기인 거죠. 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나쁜 뉴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분명히 좋은 거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거고, 내일 마이크론을 앞둔 거니까 근본적인 건데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어서 엔비디아 거는 뭐 그냥 이제 심리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고 네. 내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수급 이탈은 언제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고? 그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요. 예. 삼성전자하고 한국의 반도체나 다른 주식하고 분리가 된 지가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건 스탠리 발로 해가지고 하이닉스를 뭐 말도 안 되는 그 10만 원 하향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은 네. 삼성전자 주가가 여태까지 빠졌던 거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반은 타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각이라는 게 엔비디아가 특별히 뭐 문제 없네 해서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의 커플링이잖아요. 네. 좋은 방향으로 커플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후순위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하고 일부 HBM 관련되는 직접적 관련되는 소부장은 많이 빠진 것도 있으니까 반등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겠지만 삼성전자는 HBM 아직 콜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 구닥달이라고 하는데 레거시 제품 첨단 반대 말이죠. 이거는 중국 쪽의 수요하고의 재고 이슈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서 바닥은 잡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시작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는지는 삼성전자는 따로 놓고 봐야지 이걸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엔비디아 전체적인 거에서 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아직도 안 들어오지 이렇게 하면 계속 골똘히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어저께는 그 우리 밸류압 지수 그거 포함이 삼성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밸류압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건 없죠. 근데 시총이 차지한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효과도 어저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오르느냐가 실제 관건이 되겠고요. 설사 오늘의 좀 변동이 뭐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아니겠지만 플러스 1이건 0.5건 그 관계없이 내일 마이크론을 보고 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니까 오늘 엔비디아 오른 거 어저께 그 밸류압 지수 양향 있었던 거 이런 거를 연장해서 똑같이 보는 거는 조금 아전인수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뭐 모건 스탠리 리포트라든지 어제 있었던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참고용, 심리 정도만 네네. 반영을 받는 거죠. 다행이다. 네, 뭐 이 정도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역시나 내일 나올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그 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반도체가 안 가서 그런지요. 그렇죠. 지수단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럼요.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그 반도체가 안 가서 그렇다. 예, 표현적으로 그게 맞아요. 네.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해서 시가총액이 예전에 한 달 높여 28%인데 지금 빠져서 25%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친구들이 빨리빨리 안 가면은 전체 장을 올리는데 쉽지가 않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빅컷 있죠. 얼마 전에 나온 빅컷.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빅컷하고 지금도 또 한 번 빅컷일 수 있다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고용은 신경 쓰고 인플레는 확실히 잡혔고 그러니까 빅컷을 했습니다만 또 빅컷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로 가면은 금리 인하 추세는 더 가속화되거나 확실한 거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고 확실화되면은 어떤 주식을 사겠어요?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피해주를 이제 수혜주로 보고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주식을 더 사는 게 먼저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주식을 먼저 사지는 않겠죠. 지난주 우리 추석 직후에 나온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우선순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가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시가총액의 4분의 1이다 보니까 주가가 빨리 못 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 거하고 다음 주인가 10월 중순에 나오는 삼성전자 스스로의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마일스톤이 우리 비컷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었던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 네네.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어떤 포인트들 보면 좋을까요? 네, 마이크론 실적은 내일 새벽 이맘때만 나오는 네. 거죠. 마이크론 실적은 8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6, 7, 8월 달이 네. 그 친구들의 4분기 2024년도 네. 회기년도 마지막 분기에 해당되는군요.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익이 내려왔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8월 중후반부터 야기돼서 우리 추석 전에 삼성전자 어닝 다운그레이드 한 게 추석 전에 모건부터 해갖고 몇 개 증권사가 나온 게 추석 전에 나온 건데 그게 마이크론 발로 시작된 거예요. 마이크론 발이 뭐냐? 마이크론이 분기 마지막 달 8월 달에 레거시 제품, 걔네들도 HBM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네. 레거시 옛날에 그 스마트폰, 휴대폰에 PC에 들어가는 이제 DDR이나 이런 그 제품이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수요가 약한 거예요. 그게 네. 중국 쪽에서 그렇고. 그게 8월 달부터 중순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그 당시 우리는 뭐만 생각했어요? 무슨 그 엔캐리 트레이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고용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펀더멘털적으로 레거시 쪽에서는 HB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내지는 낙관에 대해서 아닐 수 있어. 실적이 단기적으로 실적은 이런 우려가 마이크론부터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 8월 달까지 실적이 진짜 얼마나 나는지가 네. 확인돼야 되고 그 마이크론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래 6, 7, 8월 달은 특별히 여름이고 그래서 그렇다 치고 9월 달 지나고 10월 달 들어가는 이 시점 걔네로 따지면 1, 4분기잖아요. 이 전망이 중요합니다. 이게 8월 달까지가 너무 과하게 일시적인 거고 그다음에 9, 10월, 10월 달에는 정상화되는 거나 아니면 그건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일시적인 거다 보는 거고 아니에요. HBM이나 우리 AI 방향은 탄탄한데요. 그런데 이 레거시는 이 가을, 겨울 들어가면서 어차피 비수기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아주 높이 잡을 수는 없어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건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때는 그 반은 맞는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신중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우리는 4분기 실적, 걔네는 1분기 실적까지는 네. 실적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1, 2개월 전에 100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90 정도로 90이나 80으로 낮춘 것이 네. 정당하다는 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모건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AI 논란이다, 반도체 피크 사이클이라는 건 지금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클이 꺾여서 내후년도 더 걱정이라는 그 친구들의 그 말, 내후년도가 더 걱정이라는 그 친구들 그 말은 지금 봤을 때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내일 실적을 발표된다고 해서 그게 틀리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누구냐? 엔비디아가 이렇게 업데이트해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내년까지 가봐. AI 고점인지 아닌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려는 알 수 있지만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주가는 미리 빼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이 우리보다 더 나쁠 거라는 그 모건의 얘기는 네. 그거 얘기는 AI가 피크라는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확인이 되려면 내일 시적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네. 그거는 온디바이스 AI,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실적이 계속 되는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진짜 내년 내후년도에 급락을 한다면 올해보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급락한다면은 네. 미국 경기가 지금 2% 3%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죠? GDP 포캐스트를 페드도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게 왕창 틀리는 거예요. 내년 어느 시점,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 발생하면 내년 2분기 정도인데 그때 실점에 0.5% 성장. 완전히 진짜 그 경기 침체가 확 오는 거죠. 그 컴비네이션이 온디바이스라든지 AI의 다음 버전에 그 백업해야 되는 게 빨리 오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내년 하반기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시나리오를 최악으로 잡은 시나리오가 모건 스탠리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거의 직격탄을 하이닉스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지 않으면은 그런 리포트가 안 나오는데 그 포캐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과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틀렸다. 근데 앞에 거 지금 현황은 예상보다 1, 2개월 전에 레거시에서 낙관적인 그 삼성 하이닉스의 이익이 왜 내려가느냐. 최근에 삼성이 20몇 프로, 하이닉스가 한 5%, 10% 내려간 거는 그거는 타당했다. 근데 그거만큼 주가가 빠진 거는 타당할 수 있는데 너무 더 뺄 수 있다는 그거는 과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 내일 알게 되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실적, 현 상황 분기에 대한 실적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앞으로 9, 10, 11월 달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맞는지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에 어려워지더라도 하반기에는 더 저스틴 케이스를 가정을 해서 경기 회복 시그널과 같이 맞물려서 봐야 한다라는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내년도 언제 나타날 것이고 그 층이 되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랑 충돌됐을 때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일 거를 가정한 그 연장선으로 2년을 예측한 거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20조 넘게 흑자하는 게 내후년도 2년 뒤에는 갑자기 2조가 된다는 시나리오는 많이 과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현황은 경계를 줬다. 고치면은 고마운 건 아닌데 그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측면에선 감사해 보이네요. 우리 너무 반도체의 경우에는 근시안적이게 말고 어쨌든 경기의 쌀이기 때문에 좀 크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랑 과거랑 그 기준의 사이클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로 또 봐야 될지요? 아주 심플합니다. HBM이 없었으면 지금 HBM이라는 그거 AI. 그러니까 그렇죠. D램. 우리 D램인데 D램이 HBM,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 파는 HBM의 비중이 삼성은 좀 작아요. 한 15%가 안 될 거고 하이닉스는 20%, 30%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쵸. 과거에 이런 게 없는데 경기 둔화 사이클이다. 뭐 중국은 애매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옛날 레거시 제품만 갖고 가면은 반도체가 최근에 뭐 한 1년 사이에 뭐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서 현재 가격이 분기별로 10% 이상 올라가나 봤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가격이 둔화될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그러면 과거 사이클은 한 6개월 내로 가격이 올라가던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씩 뭐 10% 올라온 것이 갑자기 5%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2% 되면은 지금 40% 이익 되는 게 한 6개월, 9개월 뒤에는 5% 이라고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HBM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거의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특수한 그 AI 성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버전을 넣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HBM 때문에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약간 내려가더라도 이게 10%, 5%, 9% 올라간 것이 갑자기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6개월 내에 일어날 확률은 이번 사이클은 그런 과도한 낙폭 사이클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한쪽이 탄탄한 게 있기 때문에. 그쪽 HBM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비중이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익에 든 예상이 줄어드는 것이 덜한 거고 한데 삼성은 그게 여전히 반 이상 훨씬 크기 때문에 먼저 맞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HBM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가 있으면은 이 HBM 아닌 쪽이 부진한 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이것도 결국은 재고 같은 게 HBM 아닌 거 이것이 좀 부진하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는 거 아니야라고 낙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낙관 갖는 회복되는 것이 3개월이 될지 한 6개월 될지 모르는 건데 그 기준은 HBM이 탄탄하다는 걸 기준을 잡아야지 그래도 회복되는 걸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댈 것이 아직은 있다는 거. 그것이 과거 사이클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처럼 사이클이 바뀔 때 무작위하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5만 원 아니고 4만 원도 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 친구들 만들면 1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버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지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 복병이다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삼성은 원래 D램 쪽 캐파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서 혹은 HBM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말씀하신 버프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탄탄하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HBM은 그쪽에 콜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수율이 바짝 올라가서 그거를 웨이브를 잘 타야 되는데 그거 기대를 지난 5월부터 6월, 7월부터 계속 온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추석 전후에도 그게 콜되고 그 모든 게 선순환될 거라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오고, 금리 내려가니까 다른 주식 살 거 많네? 그러면 한국의 대표주를 먼저 사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게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HBM 캐파가 진짜 시장의 예상치만큼 올라가줘야 네. 그들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담보가 될 텐데 그렇죠. 그 캐파 증설량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캐파는 네. 원래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뭐 3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내년. 네, 근데 내년도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예. 한 2배? 이게 지금 100이면 한 150, 이게 캐파라는 게 네. 웨이파, 이 둥근 웨이파를 투입하는 거는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예, 예. 10%, 20% 하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아웃풋 되는 거는 한 거의 2배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모건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엔비디아, 우리 수요, 이런 수요가 얘기 막 달라고 하는 수요가 부풀려져 있다. 수요는 부풀려져 있고 삼성 끌어당기기 위한 건데 삼성이 무지하게 자기네 자신감을 앞서 캐파를 너무 많이 투입하면은 정작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실제 수요는 부풀려진 게 꺼지고 약간 내려가고 공급은 예상대로 삼성이 너무 잘 나오면은 오히려 그 HBM 그 수요 공급단에서 지금처럼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아니 삼성전자가 통과도 안 됐을 뿐더러 만약에 수요가 까리까리하면은 그 준비된 걸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조금 과한 논리입니다. 모든 거는 HBM의 전반적인 수요가 인플레이션 돼 있느냐는 거하고 경기 침체가 0.6% 성장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걸 컴비네이션 시킬 정도의 그것이 진짜 혹독한 겨울인데 그거를 우려하는 정도가 좀 이른 거냐 마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네. 일단 수요는 적당하다 보고 삼성은 통과하기만 기다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100%는 가지지 않지만 한 60% 이상은 가져가기 때문에 내년도 적정한 이익은 가져가는데 그게 갑자기 20몇 30%는 갑자기 2조가 됩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좀 공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 중국이 단행한 지준율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조금 반도체 사이클을 좀 드라이브 시킬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HBM이 수요는 견조하지만 계속해서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삼성전자가 맞춰도 그 수요가 꺼지면 다시 조금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 매칭이 삼성은 그냥 굉장히 챌린지가 있고요. 네. 하이닉스는 그 챌린지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러면 6만 전자 지금 뭐 16만 닉스 뭐 국내에서 목표가 줄 하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작용이 된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상승 사이클을 다시 돌아가서 전고점을 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AI 사이클이 꺾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주가가 전고점으로 빨리 가거나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못 드려요. 그런데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금방 우리가 있고 이 사이클이 꺾인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북밸류로 PBR을 얘기할 때 보통 하이닉스를 2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24만 원, 28만 원 간 게 2배에서 2점 몇 배인데요. 그 상승 사이클보다는 중간 사이클에서 얘네 경쟁 정도로 이렇게 마더레이트 시키면 그게 한 1.78배가 나옵니다. 북밸류로 돈 벌고 있기 때문에 ROE가 네. 20%. 그러면 1.78배가 18만 원이에요. 그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 이상의 반등을 하려면 4, 4분기, 내년 1,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다시 틱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삼성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데 엔비디아 콜부터 나야 되는 거고요. 과거 적자나기 직전에 북밸류를 하면 6만 1,000원 정도가 바닥입니다. 6만 100원, 6만 1,000원.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자나진 않다. 그러면은 늦게나마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의 바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닥을 잡는다 해가지고 바로 7만 원, 8만 원 되느냐, 엔비디아 콜 따따땅 내일 났다. 그럼 바로 10,000원이 붙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우리 다른 얘기입니다. 금투세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와서 지쳐 빠졌는데 그래 그 저기 6개월만 밀어줄래, 1년만 잠깐 밀어줄래 이러면 또 기대 심리가 낮아지는 그쵸. 거잖아요. 삼성도 콜된다 한 게 4월, 5월, 6월에 나오는 거랑 막판에 와서 11월에 나오는 거하고는 모든 것이 임팩트가 다르잖아요. 그 나왔을 때 6만 원짜리가 갑자기 7만 원 되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리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르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의 기대치와 그리고 경기 악화, 그 사이클에 대한 어려움과 그 어느 중간쯤에 네네. 지금 주가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네요. 어쨌든 간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때 어떤 HBM과 관련한 포인트를 좀 언급해 주기를 네네. 또 소망하는 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